자, 여러분, 이제 또 해봅시다. 70회는 27번부터, 여기, 이렇게 한글로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에 보시게 되면, 27번부터는, 27번은 조선 후기 문제예요. 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거 뭐 각자 다르게 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그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 해가지고 뭐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뭐 동맹이 있고 뭐 뭐야 부여에는 뭐 제천 행사가 뭐 연고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항상 나왔었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통일신라 시대 때 그 신문왕하고 그다음에 진성여왕 요거는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 그다음에 고려로 가면은 그 광종, 그다음에 성종, 그다음에 고려의 교육제도, 그다음에 공민왕 요거 진짜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다음에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세종대왕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워낙 한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세종대왕 더하기 뭐 내가 볼 때 왕들 중에는 태종, 세종, 성종 요거 제일 많이 나오고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분당 정치.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 하나 빼자먹었네. 삼국 시대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문화재. 요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나이 잡고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조선 전기. 그다음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조선 후기에도 이제 분당 정치가 존재하겠죠.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영종조가 이제 시험에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이 조선 후기의 문화. 이게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조선 후기의 문화. 그래서 조선 후기의 문화, 조선 후기의 그런 사회 변화,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 변화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뭐 신분제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 변화,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실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27번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면 7번에 보면은 27번 문제 보면은 1번을 먼저 보면 1번은 뭐냐면은 1번은 자, 문제 포인트는 단원 누구예요? 김홍도 선생님이죠. 김홍도. 회원 신윤복 선생님일 거야. 신윤복. 이렇게 둘이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조선 후기의 그림의 특징은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을 많이 그렸어요. 중국의 사대 문화 때문에. 그런데 조선 후기부터의 그림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번에 보시면 1번은 이제 김홍도 선생님의 씨름도, 2번은 정선 선생님의 이게 금강전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리는 방법이 인왕제색도라고 이런 게 있어요. 아니구나. 이게 진경산수화. 순간 헷갈렸다. 진경산수화. 이게 그림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여러분 3번이 진짜 나도 처음에 대학 다닐 때 3번은 김홍도 선생님인 줄 알았어. 3번은 김득신이라는 분이 그린 파적도라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신윤복이 그린 월하정인이라는 그림이고, 5번은 강세황이 그린 영통 동구도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강세왕은 조선 전기 사람입니다. 이거 찍으면 안 돼. 정답은 요거죠,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펜이 없나? 음, 요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8번 볼게요. 28번에 보시면 이때부터 이제 근대사인데 문제 포인트를 좀 얘기를 하면 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족산성의 양원수 이게 포인트네. 그럼 뭐예요? 정인양요. 나는 뭐예요? 미미광어 신미양요죠. 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1번부터. 자, 1번을 보시면 일본 국남이 운요가 영종도를 골격했다. 1번은 강화도 조약. 2번은 오페르트 도굴 사건. 3번은 뭐지? 이모군란. 4번은 거문도 사건. 정인양요는 1876년. 이모군란은 1882년. 거문도 사건은 1885년. 5번 황사영 백서 사건이죠. 이거 약간 이제 신유박해랑 좀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그 뭐야?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란 문제 아니야? 그러면 정답은 2번이네, 2번. 알겠죠? 그다음에 29번 문제. 29번도 근대사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보빙사의 사진이다. 자, 포인트는 보빙사. 미국 사절단 이름인데 이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1번은 도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2번 을사늑약 1905년. 3번은 프랑스하고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꿀팁. 프랑스 나오면 무조건 천주교 찍어요. 그다음에 4번 고문? 고문 나오면 이거는 이모곤란인데. 1890 82년 도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5번은 강화도 조약 1876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갑니다. 30번으로 갑니다. 30번 문제 포인트는 우정국. 그럼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다?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이다. 1884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1번 직강서 나왔네요. 직강서 나왔으면은 동학 전주화약 다른 말로 이거 그냥 통합 논면도네. 2번 수신사를 파견했다. 수신사라는 건 일본의 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이고 이 수신사는 누가 파견했냐? 여흥민 씨 개화 정책에서 나온 거고 이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3번은 한성조약 이게 갑신정변이다. 정답은 3번. 왜 안 되냐? 그 다음에 4번 박규수를 안핵사로 보냈다. 이게 진주농민봉기 다른 말로 임술농민봉기. 5번 99인의 차별 대우에 반발하였다. 99인 차별 이거 이모곤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으로 갑니다.
31번 근대사. 러시아 공사관. 고종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덕수궁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덕수궁에 유명한 건물이 있는데 아, 원래 덕수궁은 경우궁이에요. 경우궁. 근데 이 경우궁이라는 게 뭐냐면은 먼저 그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었어요. 근데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임시 거처로 활용을 하다가 이게 이제 경우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 그러다가 이제 그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곳에서 대한제국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덕수궁에 그 석조전이라고 있어요. 이게 일제강점기 미술관으로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덕수궁 중명전에서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런 문제, 이런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은 경희궁. 경희궁은 누가 만들었냐면 이제 그 광해군이 만든 궁인데 이게 약간 풍수지리와 관련이 있어요. 풍수지리. 그 다음에 이쪽 궁을 뭐라고 불렀냐면 서궐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영창대군의 엄마인데. 음. 일단 그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임목왕후. 임목왕후를 유폐했어요. 그 다음에 3번 창경왕. 근데 이게 창경궁인데 이게 태종 이방원 때 여기 태종 이방원이 아니구나. 세종대왕이 이곳에 이제 수강궁이라고 만들었어요. 수강궁. 수강궁이 뭐냐면 이제 태종이 쉬는 곳. 근데 이게 성종 때 이제 그 창경궁으로 바뀌었고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덕수궁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일제 강점기 때 창경원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4번. 4번은 경복궁. 경복궁은 너무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5번은 창덕궁이에요. 경복궁 다시 얘기할까?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 때 이제 제작이 되었고, 제작한 사람이 이제 정도전이고, 임진왜란 때, 잘 들으세요. 여기에 장례원이라는 그 정각이 있었는데, 장례원이 뭐냐면, 노비 문서 보관하는 이런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임진왜란 때 백성들이 이제 불태우죠. 그래서 이곳을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복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요곳에서 경복궁 건천가 그 경복궁 안에 건천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에디슨이 전기 설치하고 명성왕후가 여기서 시해가 되고 뭐 이랬어요. 그 다음에 광화문을 털고 여기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이게 그 뒤구나. 이 일제강점기 때 조선물산공진회라는 게 열렸어요. 1915년에. 그 무슨 통치기야? 무단 통치기제. 그 다음에 그 광화문을 털고 여기에 뭐가 설치됐다고? 조선총독부. 1926년에 설치가 됩니다. 자, 창덕궁 볼게요. 창덕궁을 다른 말로 뭐라고? 창덕궁은 그 태종 이방원이 음,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5번 문제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5번 문제 내용은 옛날 이런 적이 있었어. 잘 봐요.
이게 아직 안 배웠는데 태조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패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그래서 이성계가 이게 왕자들끼리 자꾸 싸우니까 열받아가지고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은 저쪽에 어디야 대경으로 옮겨.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태종 이방원이 왕이 돼. 그래서 태종이 다시 한양으로 이제 다시 도읍을 옮겨. 그러면서 이제 이 창덕궁을 만든 거야. 이건 이제 거의 역사과 애들만 아는 거고. 그래서 태종 이방원 때 만들었고 이곳에 이제 창덕궁 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왕이 피는 공원 같은 곳이에요. 이 창덕궁 후원이 있고 이 창덕궁 후원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궁궐이 있으면 이 창덕궁 후원만 세계 문화유산이야. 그리고 이 창덕궁 후원에는 뭐가 있냐면은 주암루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주암루 1층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규장각이라고 불러요. 이 규장각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제 정조예요, 정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1번 했죠. 그다음 넘어가서 32번. 32번의 포인트는 이거네.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일어난 의병. 이 의병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정미의병이라고 하죠. 정미의병.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이건 을사의병. 2번은 을미의병. 3번은 을미의병입니다. 아, 진짜 3번은 진짜 너무했다. 이런 건 진짜. 4번은 독립의군부 임병찬. 정답은 5번이죠. 이 서울 진공 작전 당시에 우리의 의병을 홍보를 한 신문사가 대한매일신보. 자, 그럼 여기서 넘어가서 잠깐 음, 의병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갑시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이걸 새로 할까? 을미의병, 을사의병, 그 다음에 정미의병 이렇게 되죠. 순서가. 그죠? 그러면 을사의병의 원인은 뭐냐? 을사의병의 원인은 을미사변, 반발력. 을사의병의 원인은 을사늑약. 그 다음에 정미의병은 고종의 강제 퇴위하고 군대 해산. 뭐 이게 있고 뭐 그다음에 정미 이게 다 그거 아니야? 이게 다 정미 7조약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가. 그다음에 대표적인 의병장 이렇게 나오면 을미의병은 유인석. 뭐 갑자기 민종식도 넣어야 되나? 민종식. 을사는 최익현, 신돌석. 그다음에 정미의병은 유인영.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특이점. 고종이 해산을 지시. 여기서는 평민의병장. 정미의병은 국제교전 단체 승인 요청. 이거를 누가 담당했다고? 대한매일신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정답은 5번. 33번. 철도 나왔네. 철도. 여러분 철도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1900년대 찍어요. 철도 나오면. 알겠죠? 이 33번의 포인트, 33번은 내가 보니까 정답이
5번이네, 5번. 맞나? 내가 볼 때 5번이 확실한데. 한번 봐야겠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음. 자, 볼게요. 33번에 보면, 여러분, 철도, 이게 근대사 문제인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시기를 맞추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인, 경인, 경부, 철도 나오면은, 무조건 1890년부터 1910년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알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번에 보면은 학도 지원명은 민족 말살기예요. 여러분, 금난정권 폐지는 조선 정조. 3번, 근우회라는 게 뭐냐면은 그 신간의 자매단체죠. 이게 1927년, 28년도인가 27년도에 맺어진 거고. 4번, 여러분, 두모포 사건이 뭐냐면은 이게 강화도 조약을 맺었잖아. 그지? 근데 이번에 트럼프하고 좀 비슷한 일인데 우리 강화도 조약을 맺고 정부가 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 이제 일본이 대포를 쏘면서 들어온 거예요. 여기 두모포가 한강 지역이거든. 이 두모포 지역으로 이제 들어와서 대포를 쏜 거예요. 야 우리랑 무역해. 왜 약속해놓고 안 해? 내가 쳐들어올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번에 트럼프가 뭐 그런 말 했잖아요. 국회가 그 뭐야 빨리 통과 안 시킨다고 관세 올린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거. 5번이 한성사범학교. 이 학교가 1897년도에 만들어져서 아니다. 95년도에 만들어져서 1911년도까지 존재했죠. 한성사범학교는 언제 만들었냐면 2차 가보개혁 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갔어. 34번. 34번은 일제강점기 문제입니다. 34번 시작할게요. 34번에 보면은, 음, 문제 포인트는 그거 아니에요. 신흥무관학교에서, 이 신흥무관학교가 어디냐? 서간도, 서간도. 뭐, 만주 지역으로 얘기하면 남만주 지역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이 지역과 관련 있는 내용을 고르라는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면 1번부터. 1번은 경학사, 연해주. 아, 1번 경학사, 서간도. 정답 1번이네. 2번은 헌업회, 연해주. 3번, 입찰 독립선언문, 도쿄. 그죠? 도쿄에서 1923년에 주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안동 대지진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4번, 대조선 국민군단. 이거 만드신 선생님이 박용만 선생님. 선생님은 어디 가실 거예요? 하와이. 5번, 흥사단, 미국, 안창호. 35번으로 갑니다. 35번 일제강점기. 자, 문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고종의 안산일. 고종의 인산일. 그러면 무슨 운동? 3.1운동. 그래서 정답을 보시면은 1번 홍간부 방해와 탄압으로 중지되었다. 1번은 전혀 상관이 없고 1번은 전혀 상관이 없고 2번은 천도교 5월은 어린이날 방정환 선생님 3번은 3.1운동 4번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 5번은 60만세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야,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안 된다. 이런 거 틀리면.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심각하다. 심각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6번. 여러분, 36번도 틀리면 안 돼요. 36번도 일제강점기인데, 왜 틀리면 안 되냐. 일제강점기 시대를 물어보는 문제.
시대 구별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이게 제일 쉬운 거야. 문제 포인트는 이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통치기야? 무단 통치기. 그럼 고르면 되겠네. 1번 애국단은 민족 말살기. 2번은 신문지법을 제정하였다. 신문지법은 저기 정미 7조야. 3번 태영령. 조선 태영이 뭐냐면 이게와 관련 있는 게 헌병경찰제잖아. 4번은 뭐냐면 1920년대 한미증식 계획. 5번은 민족 말살기. 이런 거 틀리면 큰일이다. 알겠지, 규원아? 그 다음에 넘어가서 37번. 37번. 이 종교는 개천절, 나철. 이게 포인트네. 이거와 관련 있는 거. 대종교. 1번 천도교. 2번 불교. 3번 박중빈 원불교. 4번 이거 모르겠다. 파리에서 장서? 이거 유교. 자, 그 다음에 5번은 대종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8번 볼게요. 38번은 일제강점기인데 내가 보니까 문제가 독립군 문제는 독립군. 그러면 간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간도에서 학살했대. 간도 참변. 여기 보면 이거 문제 쉽네. 자유시 참변 나와 있네. 그 다음에 미스야 협정 이렇게 되네. 다 봐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대한독립군단 결성. 얘네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자유시로 가재. 그래서 자유시 참변을 겪고 돌아와서 우리가 3부가 결성돼. 3부 우리 독립군의 그 정신은 뭐라고? 참정신. 그리고 이 3부가 어떻게 한 거야? 3부 통합운동을 전개하죠. 그리고 3부가 통합운동을 전개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실패했다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스야 협정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중국하고 연합해서 싸우죠. 그걸 뭐라고 해요? 한중 연합작전. 이때 활약한 장군의 이름이 지청천.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그 다음에 양세공이라는 사람이 조선혁명군. 이런 군들이 있거든. 요 순서. 그럼 정답은 가나다네.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9번. 39번은 일제강점기 문제. 나온규의 아리랑. 이게 제작됐을 당시가 무슨 통치기라고? 문화 통치기. 그럼 이 시기와 관련된 걸 고르시오. 1번 반민공동회 연설. 이거 나오면은 독립협회. 2번 교육입국조서 2차 갑오개혁. 3번 원각사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원각사가 1908년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얘기했다. 원각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이에요. 요거. 4번은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 전기, 아니, 기차, 전차,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무조건 뭐 1890년부터 1910년 요 사이 찍으라고. 그러니까 4번도 답이 아니지. 정답은 카프. 이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시 쓰는 동아리야. 이게 1925년이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나온다 했습니다. 분명히 나온다 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42번. 응? 42번 맞아? 아니네. 40번이야, 40.
봐봐. 지금 보니까, 내가 보니까 70회가 전반적으로 좀 쉬웠네. 보니까 70회 보니까 일제강점기 또 시대 물어보는 문제네. 여기 보면 국민학교 나왔잖아. 그러면 무슨, 어떤, 이거 포인트가 뭐야? 이게 민족 말살기 아니에요. 그러면 1번. 아, 무단 통치기. 2번. 2번 뭐지? 치안유지법. 1925년 문화 통치기. 헌병경찰제 무단 통치기. 경성제국대학 문화 통치기. 정답은 5번. 야, 이런 거 진짜 이거 틀리면 큰일이다. 이런 거 틀리면 맞출 게 없다, 지금. 지금 제가 보니까 일제강점기 문제를 보니까 요거 하고 지금 일제강점기가 우리가 34번부터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솔직히 열심히 공부하면 맞출 수 있어. 내가 볼 때 요거 아니 왜 그러 요거 요거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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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요거 요거 요런 것들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야. 학생들 38, 39, 40 요런 거 알겠죠? 그럼 41번 볼게요. 41번 상하이에 만명을 했다. 문제 포인트 이거네. 대한민국 건국강령 초안을 작성을 했다. 이게 일제강점기 문제고 요거 좀 어려울 수가 있겠네.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만들었다.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냐? 조소왕 선생님이에요. 음, 조소왕. 그러면 1번부터 좀 볼게요. 1번은 조선혁명선언문을 작성했다. 신채호. 이거 관련 단체는 의열단. 2번 독립운동 지열사를 작성했다. 박은식. 박은식은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었으며 민족의 혼을 강조했던 인물이다. 3번은 김규식, 여운형, 이동희 이런 사람들이 갔던 것 같고 여기서 극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소련이에요, 소련. 4번은 헤이그에서 열린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선생님. 5번은 평균주의, 조성왕.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2번. 42번인데, 흔히 아는 매너부 박사님, 우리 각 위원단은 공당에 대표해서 남한의 대조선적을 근데 이거를 읽어도 내가 모르겠어. 예를 들어. 읽어도 모르겠다. 읽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읽으면 되겠네. 김구하고 김규식. 그러면 이 문제는 현대사 문제고 포인트는 내가 볼 때는 김구하고 김규식이야. 그럼 이거 남북협상 아니에요? 응, 남북협상. 그러면 남북협상하고 관련 있는 걸 고르시오. 정답은 이거네. 잘 봐요. 자, 우리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중요한 내용은 신탁 통치를 결정했어. 그리고 결정을 하고 선거를 어떻게 할지를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열린 게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어. 그리고 이게 결렬이 되면서 정읍 발언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좌우 합작 운동이 진행돼. 그 정읍 발언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승만이야. 좌우 합작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은 여운형하고 김규식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잘 안 됐어. 그리고 이 문제를 유엔에다 넘겨서 유엔 총회의가 이제 시작이 돼. 그리고 나서
유엔이 한반도에 선거위원단을 파견해. 그리고 북한이 거절해. 그리고 나서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나고 남북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50 총선거가 실시되고 그 다음에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1대 대선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는 거지. 요 순서. 정답은 요 사이 요거를 고르는 문제네. 그러니까 정답은 요. 그다음에 43번. 43번은 노태우입니다. 노태우. 그냥 넘어갈게요. 자, 44번. 현대사 문제인데 나는 뭐 보고 맞췄냐면은 상호 방위 조약. 포인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야. 그러면 이때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 1번. 반민 특위. 이거는 언제 설치됐냐면 이승만 정부 때. 2번. 도봉암 사형시켰을 때는 이승만 정부 때. 그 다음에 3번. 발췌 개헌은 이승만 정부인데 언제 한 거? 6.25 전쟁 때. 4번은 6.25 전쟁 전. 5번은 농지 개혁이네. 그러면 정답은 2번이네, 2번. 요건 좀 여러분은 다 어렵겠다. 응? 45분 볼게요. 이거 현대사인데 포인트. 4.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다. 이거 이거는 이제 유신헌법이죠. 다른 말로 7차 개헌이라고 하고. 나는 선거인단 7년 단임. 이거 나오면 이제 전두환 정부. 그럼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는 문제네. 1번은 제가 보니까 발췌 개헌의 내용이고 2번은 유신헌법이에요. 3번도 유신헌법이고 4번도 그 유신헌법 반대 운동이고 5번은 구차개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46번 넘어갈게요. 47번 넘어갈게요. 48번 이거 진짜 좋은 문제인데 48번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할게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49번 넘어가고 50번 볼게요. 50번. 50번은 여러분 제가 49번 풀라고 했네요. 근데 풀이 안 할게요. 50번 볼게요. 50번에 보면은 그 지금 보면 달구벌이라고 돼 있는데 달구벌이 뭐냐면은 옛날 대구 이름이에요. 아니면 이거 보고 풀면 돼. 228 민주화운동. 이게 지역사 문제인데 228 민주운동이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 4.4.5.2 개헌을 했어. 그리고 그 경향신문, 해간,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도봉암을 사형시켰어. 요거 해야 되구나. 3대 대선을 하고 나서 아니구나. 경향신문하고 맞나? 맞네. 3대 대선을 하고
경향신문을 폐간하고 조봉암을 사용시키고 그 다음에 4대 대선을 하는데 이게 이제 3.15 부정선거예요. 근데 이 부정선거를 잘 들으세요. 3.15 부정선거를 한다는 소문이 났었어. 어, 소문이 이미 났었다고. 그래서 이 먼저 대구에서 부정선거 하지 말라고 228 그 대구에서 2월 28일 날 시위가 먼저 시작됐어. 그 다음에 이제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김주열 열사 시신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서울에서 고려대 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전국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하야를 하고 그 다음에 허정의 과도 정부가 수립되고 그 다음에 3차 개헌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내각 책임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제 4대 대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김광재의 부채 보상 운동 이거 대구에서 한 거 맞죠? YH 무역 사건은 한 번도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생각을 안 해봤네. YH 무역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서울이네, 서울. 이건 서울이고 이것은 광주. 이거 마산인데? 어? 아, 가는 대구고 나가 뭐냐고. 나는 광주. 5월 18일에 일어난 거. 5.18. 그러면 정답은 이거네, 이거. 정답.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는 대구, 나는 광주 이거네. 광주가 왜냐면 5.18이라고 얘기하잖아. 5.18.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영상 올려드릴게요.